안녕하세요. 지니지니 홍진입니다. 오늘은 일본 난카이구 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난카이 해곡이라는 필리핀 해곡과 유라시아 해곡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이게 지금 남쪽에 있는 규슈 지역하고 오사카, 그 다음에 시즈오카까지 연결되는 아주 긴 해곡입니다. 이쪽에서 2011년도 때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도 8, 9 정도로 이렇게 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식의 주기로 찾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난카이 해곡에 대해서 지진의 전조 증상이 여러 개 발견이 됐다, 그러면서 미야자키 현의 그 시라하마라는 되게 유명한 해변가가 있거든요. 프랑스 모래를 사서 이렇게 집어넣었나? 아무튼 그런 쪽에 관광객들도 지금 지진을 대비해서 이제 휴가를 가지 않고 거의 해변가에 사람이 거의 없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특히 일본 쪽에 그 반도체 기업에서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제가 그 반도체 회사인 그 일본 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8년 이때쯤 됐겠죠. 그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 오사카 지방, 교토나 이런 쪽에 회사가 위치해 있어서 지진을 경험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 회사 차원에서도 일단 그 지진을 경험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훈련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진이 생기면 바로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는다라든지 헬멧을 쓰고, 헬멧 같은 경우도 항상 구비를 해놨었고요. 어쨌든 그 일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을 최근에 이제 엔화가 싸지면서 관광을 되게 많이 갔었는데 이것들도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 일본 여행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그 동일본 대지진 같은 이런 매시브급의 그런 지진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는 솔직히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일본 대지진 같은 건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제가 계획을 안 하고 이제 여행 계획을 취소를 하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행 계획을 세웠고, 여행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의 대피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본에서 체류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귀국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행객으로서는 조금 여행 가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뭐 훈련이나 이런 거는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마련을 해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